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시황을 보고 있는 돈다방 미쓰리, 오늘 12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슈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썸네일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매집하려는 외국인 매수를 보라 라고 해놓고 좀 독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개인들이 털려야지만 주식시장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툼에 나왔고요. 특히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제가 어제 방송을 녹음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가 방송을 업로드한 다음에 오후장이 되자 다시 살짝 매도로 전환됐다가 종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고요. 자, 오늘 현재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000억 원대 이상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살짝 지금 10시 15분 현재 58억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 이제 코스피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막 쌍매수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살짝 불안하죠. 지금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거 솔직히 언론에서는 연기금을 투여해서 그것도 다 우리 돈이다 어쩌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독한 마음을 먹고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기관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리드하지 못합니다. 지지는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수가 더 빠질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연말까지 코스피 2400에서 2600 사이, 장중에 2400 깰 수 있다. 지금 그 공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용히 매수하는 걸 봐라 라고 썸네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 멘탈을 케어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함이 아니고 실질적인 팩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셨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인들이 털리면 돼요. 제가 좀 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당했다. 저는 솔직히 그 한마디에 너무 꽂혔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니까 정치판도 진짜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순히 지금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치고 있지만 그 돈이 다 국민들의 소중한 연기금이고 이런 얘기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가장 슬프게도 개인들이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으면 안 갑니다. 어떻게? 마치 부산행 영화 마무리 화면 그것처럼. 자,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많이 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일요일 방송에선가요? 툼에 동참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주식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쓰리 지금 손해보고 있으니까 이거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그거는요, 전 개인적으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굉장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수익이 나면 10% 수익이 나면 1,100만 원입니다. 만약에 10% 마이너스가 되면 900만 원이죠. 1,000만 원 투자해서 10% 마이너스면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900만 원에서 다시 10%가 나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990밖에 안 돼요. 근데 개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그 급한 마음에 종목을 교체하자고 합니다. 그럼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손해보는 종목을 내가 만약에 매도하면 결국 내 종목이 정리됨으로써 그 주식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거죠. 저도 증권 바닥에서 이제 한 몇 년만, 한 2, 3년만 지나면 이 바닥에서 30년 있었습니다라고 할 테지만 20년 넘게 있으면서 주식 좀 했단 사람이랑 얘기해서 저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시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어? 필요 없습니다. 나랑 수익률 게임하고 시황 맞추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짬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종목을 쉽게 바꾸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종목을 볼 때마다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어떤지 현재 가창을 보고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매도 주문 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분이 이분 수량이 왜 안 올라왔어? 매도 주문 내신 거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말 나노급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종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보는 이유는 주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손해 났으니까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뭐 심심하다. 그러니까 투자를 저는 심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돈다방 미쓰리의 취지는 주식을 즐겁게 하자라는 건데 그 즐겁게 하자는 물론 매매를 즐기자는 얘기도 있지만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출금해서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그게 저는 주식의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주저리 잔소리가 많느냐. 어제 저는 이미 외국인들 매수를 좀 봐라.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즐거움을 아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좀 있다가 또 매도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2400포인트 안착되고 조금 더 이상 올라가고 또 전문가들이 뭐 윤석열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완화됐다.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괜찮습니다.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또 외국인들은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눈에 띄게 하지 않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야 돼요라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건 그럴지 안 그럴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요즘 제가 단 게 엄청 땡겨요. 식욕이 엄청 폭발합니다. 왜 그러지? 생각해 봤더니 어제 그 사장 남천동에서 그 헬마우스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막 그거를 막 머리를 막 회전시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평소에 먹지 않는 초콜릿이라도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저는 어떤 정치에 관련된 시사에 관련된 것도 계속 체크하고 무엇보다 저는 주식시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다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운 연기금이 투입이 된다는 둥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시황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슈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주식시장은 미래를 좀 땡겨 쓰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매 시간 불안하시겠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는 겁니다. 단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개인들이 떨궈져 나갔다고 유후 하고 바로 26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보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400선
위에서 2400선 정도에서 맥시멈 2600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그랬죠. 장중에 2400은 깨지지만 2400에서 상단 2600인데 제가 이 얘기를 막 떠들어댔을 때 2600 그때보다는 좀 다운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냥 그 움직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은요. 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에 별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2023년 연말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새날에 출연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윤석열 리스크는 계속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갑자기 윤석열 탄핵 이슈가 2,000포인트를 깨느냐?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꽥 하고 죽는다고 지금 그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저는 단타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타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윤석열 탄핵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너무 고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2025년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제일 황당했던 게 어제 주식시장 빠지니까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께 약간 멘탈을 안전하게 해드리는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요.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로 정확하게 속된 말로 조져준 겁니다. 외국인들 매수를 보십시오. 전문가들은 연기금이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연기금 어쩌고 하지만 외국인도 샀어요, 어제. 자, 시장 냉정하게 보십시오. 12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4%, S&P 500이 0.61%, 나스닥이 0.62% 하락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첫 거래일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냉정하게 경제 지표 체크하겠습니다. 10월달 도매재고 전월 대비 0.2% 상승, 그리고 이날은 12월 9일 월요일은 도매재고밖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경제지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확인할 수 있는 11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 10월에는 0.2%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예상입니다. 10월에는 2.6%였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생산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에 부합했어. 괜찮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입니다. 만약에 이 예상대로 나오면 연준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왜? 연준의 목표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에 도달하는 건데 점점 멀어져 간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리 결정에 대해서 12월 FOMC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가능성 85.8%, 금리 동결 확률 14.2% 수준입니다. 자, 증시 이슈로 넘어갈게요. 지금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저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 25bp 인하 확률 어쩌고 나발이고 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날 나온 뉴욕 증시 이슈들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소식이 들렸다. 두 번째, 엔비디아 대항마 AMD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AMD는 밀린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 AI 방산주 팔란티어가
팔란티어라는 재료가 나왔죠. 팔란티어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부정 의혹이 있었다. 애플은 최고가 경신을 했다. 제가 국내 증시는 중요한 포인트에서만 어떤 시황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고 매일매일 하는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집중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집중하지만 저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제가 종목에 집중하면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만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시황만 할까요? 저는 업종 모를까요? 종목 얘기하지 못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에 매몰되면 마치 지금 국힘당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큰 그림을 어차피 지네들 다 뒤질 거라는 거를 모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 살 생각하느라고 지금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것처럼 종목에 집중하면 국힘당 국회의원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 얘기하지 않고 종목 얘기하지 않고 시황 얘기만 하는 거예요. 12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AMD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니 막 종목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증권 전문가들은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방송에 나오건 지 회원들한테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걔네들 시황 좆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예를 들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슈가 회계 부정 의혹이 됐다. 그럼 그 회계 부정 의혹이 뭔지 스토리 얘기하면서 난리 부르칩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식시장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그런 종목은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건데. 자,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CFRA 리서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증시는 역시 상승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재밌는 표현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계절적인 요인이래요. 계절적인 요인이 다른 말로 뭡니까? 산타랠리예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산타랠리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요. 왜? 산타랠리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리니까. 지금 내일 모레 발표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면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확률 80.5%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단지 시장에서 왜 산타랠리 얘기를 못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를 전문가들은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표현하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캐치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서학개미, 동학개미 다 정말 조카라고요. 전 그런 단어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연착륙, 경착륙, 골디락스, 하다, 노랜딩. 다 까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 주식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 저질인지 아닌지, 누가 키를 갖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기관들은 얼만큼 등신들인지, 개인 투자자들은 얼만큼 호구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쓰리 너 시황 맞췄다고 목소리 졸라 크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늘 시황 잘 맞춰요. 예. 여러분들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저는 이미 오늘 주식시장을 이미 예상을 했어요. 이미 2400에서 2600 사이인데 2600도 그 아래 어딘가고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지만 2400 유지하도록 노력할 거고 이미 탄핵을 넘어서 주식시장은 다른 이슈에 집중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개인들의 물량 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냉정해야 된다. 이미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추가로 하나 더 해드린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00
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 갑자기 종가가 순매수로 바뀔지.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그게 꾸준할지 안 할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미국 증시가 고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네들 분명히 단타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도 뉴욕 증시와 경제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전망이 좀 이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과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연기금이 시장을 떠받쳤다. 족가는 소리고요. 개인들 물량이 털려서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소화가 됐습니다. 저는 나름 주식시장에서 좀 이빨을 잘 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도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두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허접한 전문가들이 시대에 개소리하는 거에 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자, 시장은 2,4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개소리한다고 시장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멘탈 꽉 잡고 시장을 정확히 시장의 질을 보는 그런 현명한 눈으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로 욕심낼 구간도 아니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미쓰리가 있으니까 공포에 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목개 같은 미쓰리가 주식시장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화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